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 소식, 그리고 과연 종전선언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유엔 총회 이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상세하게 여러분께 분석하고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끝나고 공동보도문도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동보도문 발표 시점에서 남과 북의 수석 대표들이 했던 이야기가 들어왔다면 여러분께 바로 보여드릴 텐데 아직은 들어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남과 북의 수석 대표들이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했는지 일단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남북 관계가 서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또 대결까지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북측의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또 남측의 또 정상계 대통령께서도 또 어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표명해 주셔가지고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오늘 회담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서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풀어나간다면 또 못 풀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못할 지경에 이치해 있는 거 보고 막역 지루하긴단 말입니다. 오래된.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문제를 새삼스레 제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남 수뇌분들께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관계 개선의 씨앗을 우리가 잘 가꿔서 하루빨리 거목이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 온 결핵의 기쁨을 안겨주게 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이 회담도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회담 시작할 때 북측 수석 대표가 남과 북의 관계를 막역지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예, 큰 틀에서 지금 회담이 합의되고 진행이 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8말 9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것에서 진적을 토대로 해서 종전선언을 9월 말 정도 유엔 총회에서 하는 것이 당초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았는데 이게 합의문을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9월 안으로 해서 9월 말까지 하겠다. 그 과정에서 구구절이 영향이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 한 걸 보니까 9월 중순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구상한 대로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9월 말에 유엔에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이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함으로써 종전선언을 9월 말에 유엔에서 하는 그걸 갖다가 좀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9월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주요 뉴스 때 보면은 9월 말에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남과 북의 정상에 함께 참석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는 거는 그 이전은 돼야 된다. 그럼 중순, 초순이 있는데 9월 9일이 북한이 얘기하는 정권 수립 기념일이죠.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70주년. 그렇다고 하면 9월 9일 이후가 될 가능성, 그리고 9월 20일 이전. 이때로 봐야 될까요? 글쎄, 지금 그 대표단이 정상회담 일자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나온 발표문으로 보면은 9월 안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종전선언에 대한 확답을 듣고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북측이? 예.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 대해서 결국은 종전선언을 하는 쪽으로 미국을 설득해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핵화 조치도 결정을 하겠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한번 보고 지금 정상회담을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고 미북 간의 의견차가 계속 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원하는 그러한 관계 개선만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8말 9초에 한다는 건 일종의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상회담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을 해서 뭔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 걸 보고 하자. 아마 이러한 의도가 정상회담 일자를 정하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정상회담 일자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신범철 센터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유연성을 놔둠으로 해서 나중에 한국 정부의 태도라든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측이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과의 협상, 북과의 합의, 또 합의를 이행해가는 과정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북한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태도를 보겠다. 오늘도 조금 뒤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리성건 북측 수석 대표가 헤어지면서 또 조건을 단 거예요. 합의 과정, 합의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지, 만약에 이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상치 못한 난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북측에서는 꼭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할 말이 많은 거죠. 거기에 있는 뭐 철도 연결 사업이라든가 도로 사업이라든가 또는 우리 정부가 이야기했던 삼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본격적인 진행은 유엔 제재가 완화되어야지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것을 한국이 보다 이른 속도로 해라. 왜냐하면은 판문점 합의 사항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정부를 약간 압박하는 상황이 있는데 물론 북한의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오늘 고위급 회담 출발에 앞서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북한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아마 고위급 협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거 진전시키고 싶지만 제재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혼자 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신고라고 봅니다. 핵능력의 신고, 특히 핵시설의 신고를 예. 미국이 종전선언과 이렇게 매칭해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북한이 만약에 해준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막도 나가고 신범철 센터장님도 그런 면에서 북측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을 여기서 두 분께 여쭐게요. 북측은 왜 이렇게 종전선언에 집착하는가? 종전선언이 도대체 뭐기에 북측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의를 가진 북한이 만약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북한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뭐 지금까지 작년에 그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에서 나온 얘기도 그랬고 뭐 지금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고 북한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재뿐만 아니라 그 밀리터리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있는 건 아니지만 비록 정치적일지라 하더라도 전쟁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려감을 먼저 해소해 줘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북한의 어떤 절실함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두 번째, 약간 이제 회의론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보자면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애초부터 있었는가, 지금도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을 가지고 본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다시 맥시멈 프레셔로 돌아갈 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시멈 프레셔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버리고 남북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활성화가 되면 트럼프의 맥시멈 프레셔는 실효성 없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이미 모든 그 주도권을 북한 쥔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거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김현욱 박사님 분석은 그러시고요. 신범철 센터장님 생각은 저도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100% 동의하고요. 한 가지 추가를 드린다면 이제 협상 전술 차원에서 이 종전선언을 먼저 이렇게 받는다면은 북한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종전선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 유엔군사령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협상 단계에서. 왜냐하면 유엔군사령부는 그 설립 근거가 안보리 결의 84호에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미션을 줬습니다. 예. 임무를 줬죠. 그 임무가 이제 달성된 거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했으니까 다음 단계 협상에서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연합사령부 해체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가능한 첫 출발점으로서 종전선언이 있기 때문에 앞서 김현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북한의 선의, 우려라든가 악의라든가 또는 협상 전술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큰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선의의 북한이라고 해석할 경우에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이 갖고 있는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좀 없애고 싶다. 그리고 비핵화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악의의 북한이라고 할 경우에는 비핵화 여부는 일단 별개의 문제로 치고, 이 약속을 이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치고, 미국에 대해서 어떤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의도다. 일단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혹시 북한이 우리 비핵화 합의 미국이 뭐 종전선언을 했지만은 다른 거 지키지 않아서 우리는 못 지키겠어. 이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신범철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유엔 사령부의 철수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전술이 아니냐,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뭐 더 보태실 말씀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남북 고위급 회담 마무리하면서 이제 남과 북이 다음 달 안에 남북 정상회담 엽시다, 평양에서 엽시다라고 합의를 하면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때 리성건 북측 수석 대표가 우리가 한번 새겨 들어야 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거. 날짜도 다 돼 있습니다. 오늘 회담 잘 됐다고 보시나요, 위원장님? 예,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다른 문제는 논의가 안 됐나요? 경제협력이라든지 다 논의됐습니다. 조민군 장관 선생한테 물어보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추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도도 다 모색이 됐습니다. 원인도 찾고. 그 대북 제재 해제 전에는 저희 경제협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아니라 대북 제재를 거론하는 남측에 물어봐야 됩니다. 아까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도 하셨는데 우리 쪽에 요청하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의제들이 어떤 것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 알겠는데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17일에 개소를 하실 게 거요 어제 오늘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면 거기서 주어집니다. 리성건 대표가 남측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인데, 원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종결회의 모두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기자 질문에 나왔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라고 또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명균 선생도 돌아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북과 남, 남과 북의 모든 일정이 진척되게 제 할 바를 다하자. 뭔가 여전히 북측의 마음속에는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게 지금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말 속에 가시를 남겨뒀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히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원하는 철도 사업이라든가 도로 사업, 삼림 사업 같은 걸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판단을 해라. 그것이 향후 있을 이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정상회담이 또 지연된다거나 또는 남북관계가 먼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런 것을 시사한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한국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 자세를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이라든가 그 밖의 회담에서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일종의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말이죠. 러시아에서 어떤 정상회의 같은 일정이 있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도 있다. 9월 초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방문, 구구절, 여기 유엔 총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리성건 북측 수석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 날짜도 이미 다 됐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신범철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합의는 됐는데
자칫하면은 뭔가 꼬투리를 북이 잡아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조금 지연시키는 건 아닌지 9월은 아무리 봐도 외교적으로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 아까 뭐 말씀 논의를 이미 했지만 그 지금 북한의 외교의 초점은 종전선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종전선언을 이뤄내기 위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러시아, 뭐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외교적인 다변화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금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일단 그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당장 다음 주라도 폼페오 평양 방북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폼페오가 어떤 카드를 들고 평양을 방북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가서 계속 우길지 아니면 뭐 약간 누그러뜨린 입장을 발표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 최근 미국의 어떤 볼튼 라인의 어떤 강화라든지 계속 목소리가 좀 더 대북 목소리가 좀 더 강경하게 바뀌고 있는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쉽게 완화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에 그 볼튼이 폼페오가 오는데 한국이 좀 역할을 해라. 그러한 목소리를 강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종전선언을 갑자기 이렇게 그 북한 입장에서 부르짖고 나오는 게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체제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카드는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재 해제를 또 더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왜 갑자기 종전선언 그것도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특별히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엔 중국과의 연관성이 좀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전선언을 통해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패싱되고 있는 자국의 포지션을 상당히 좀 극복하고 뭔가 한반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이걸 통해서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을 좀 더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미 간의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그 작은 틀보다는 종전선언이라는 그 동북아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커다란 체제 안전 보장을 들이내밈으로써 미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중국 때리기 이 카드까지도 감안하면서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북한을 좀 조절할 수가 있겠죠. 북한도 종전선언을 이어주고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은 뭔가 중국으로부터 더 큰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종전선언에 북한이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중국과의 연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게 뭐 좋습니다. 종전선언 뭐 북측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이른바 북한 비핵화, 이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 핵실험했던 뭐 동굴인가요? 그 동굴. 풍계리 핵실험장. 예, 풍계리 핵실험장 붕괴하고 뭐 ICBM 발사장 뭐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핵시설이 어디에 있고 가령 핵무기나 핵물질이 어디에 얼만큼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제사회나 미국이나 검증 가능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걸 보십시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지금 북한이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할 경우에 정말로 비핵화 트랙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신고하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핵실험장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장 또는 영변 원자로 이런 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협상하고 따로따로 떼어서 보상받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미 측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비핵화라는 것은 신고를 하고 신고한 거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일치하면 폐기하면은 북한의 비핵화는 완료되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재 완화라든가 경제적 보상을 북한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과정인데 북한이 이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뒤로 지연을 하니까 미 측은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의심하는 단계가 됐는데요. 지금 북한이 이 문제를 푸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신고도 사실은 약간 수준을 낮춰놨어요. 뭐냐? 핵무기와 핵물질은 더 중요한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신고해라. 그럼 먼저 핵시설이라도 신고를 하면 종전선언을 해주겠다. 이게 미국의 입장으로 약간 변화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정부가 만약에 미국을 조금 더 설득한다면은 그러면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갖다가 신고하기 시작하면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준다.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북한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만 출발점에 불과했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본질적으로 일정 합의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왜 북측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소식과 관련해서 조금은 가벼울 수 있지만 북측의 속내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상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남과 북의 대표들이 만났는데 북측 대표가 갑자기 모든 회담을 공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왜 북측이 자꾸 이런 이야기 했는지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 때도 이렇게 다 공략 이거 좀 북한남 이 기자 선생들 다 모인 데서 우리가 회담을 좀 합시다. 제가 뭐 이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 또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자분들 회담 문화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나 이게 골뱅이 갑 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것처럼 이 제한된 속에서 하지 말고 일단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발언을 서로 얘기들을 하고 필요하다면 또 우리 기자분들이 중간에 지난번처럼 남측에서 끝끝내 거절하면 저도 할 수 없는데 우리 북측 기자라도 놔두자니까? 글쎄요 뭐 또 그러면 또 우리 남측 기자분들한테 제가 혼납니다. 기자 선생들 눈빛을 보면은 그걸 공개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하는 인상인데 북측이 왜 자꾸 저렇게 공개하자, 뭐 자신감 있는 태도를 일부러 보이는 건지 왜 저럴까요?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아무튼 북한은 저러한 회담도 큰 틀에서 보면 선전선동의 일환이고 회담을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때로는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의 불바다 발언과 같이. 예.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고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입장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론이 북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나서는 자세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현욱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네, 북측이 자꾸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뭐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은 뭔가 한국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는 북한도 과거와 같은 은폐된 국가가 아니다. 뭔가 정상적인 국가고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려는 그런 한국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공공외교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신모철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과거 같은 그러한 우려 사항들, 즉 북한이 돌발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너무 과민하게 아직도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건 좀 이제 저희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리성건 북측 수석 대표가 공세를 펴고 조명균 우리 측 수석 대표는 조금 수세를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물론 오늘 회담 전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말이죠. 구구절 관련해서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평양 시내 분위기가 대단히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의 모습 보셨습니다. 구구절 북한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정인데 말이죠. 지금 북중 국경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
구구절에 즈음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이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에 3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중 관계는 과거에 순치 관계, 그러니까 입술과 이해 관계로 하면서 혈맹 관계로 복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 출범하면서 처음 맞는 이게 70주년이거든요. 예. 북한으로서는 이 꺾어진 해라고 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함으로써 북중 간의 유대를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7월 달에 발생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정쟁, 통상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대외 전략의 모습을 시진핑 주석이 취할 것인가, 그 부분에 고민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방북이 확정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정해질 거라고 보는데 방북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한반도의 시침이 상당히 긴박하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다음 달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남과 북이 합의를 했고요.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입니다. 북한이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과연 북한을 방문할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